안녕하세요. 디즈니 허니팟입니다. 오늘은 미국 올랜도 디즈니월드에 있는 파크 앱콧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앱콧은 1982년 처음 개장하였으며 월트 디즈니의 실험적 미래도시를 설계하고 싶었던 꿈을 파크로 실현시켰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실험 정신과 최신 기술, 혁신 등의 주제로 만들어진 공간들이 많았으나 현재는 테마파크 느낌이 더 강해졌으며 디즈니 영화들을 주제로 한 라이드들이 오픈하면서 또다시 핫한 파크가 되었습니다. 예전 이미지로는 재미만 찾는 아이들에게는 조금 지루한 교육 목적이 강한 파크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앱콧은 앱콧 특유의 느낌이 강한 차별화된 파크로 여겨집니다. 앱콧은 입장할 수 있는 입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정문에서 입장할 수 있고 월드 쇼케이스에 있는 인터내셔널 게이트웨이에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정문은 디즈니 버스나 자동차, 모노레일을 타고 올 수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게이트웨이 입구는 앱콧 에리아 호텔들에서 배를 타거나 걸어올 수 있고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파크 호퍼를 하실 경우 그리고 스카이라이너 호텔에서 오신다면 스카이라이너를 타고 올 수 있습니다. 앱콧은 월드 디스커버리, 월드 셀러브레이션, 월드 네이처 그리고 월드 쇼케이스 4가지의 월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월드 디스커버리는 과학과 첨단 기술 그리고 우주를 주제로 한 구역입니다. 월드 디스커버리에는 나사의 트레이닝을 경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라이드인 미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라이드는 두 가지 익스피리언스가 있는데요. 그린 미션은 조금 더 순한 익스피리언스이고 오렌지 미션은 조금 더 강한 익스피리언스로 키 제한도 10cm나 더 커야 합니다. 우주항공사가 꾸미셨던 분에게는 강력 추천하는 라이드이며 정말 로켓을 타고 우주를 나는 기분이 듭니다. 시뮬레이터 라이드이다 보니 멀미가 심하신 분은 피하시거나 그린 미션으로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드 디스커버리에는 테스트 트랙도 있는데요. 이 라이드는 미국의 대표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와 협력해서 만든 라이드입니다. 자동차를 직접 설계한 다음 여러 가지 도로 실험을 하는 라이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레노베이션 중이며 2025년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망의 가디언즈 업 더 갤럭시 코스믹 리와인드가 있습니다. 이 라이드는 앱콧의 첫 롤러코스터 라이드며 디즈니 월드의 첫 마블 주제의 라이드이기도 합니다. 현재 앱콧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이드로 버추얼 큐 또는 라이닝 레인 싱글 패스 구입으로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디즈니의 첫 역방향 발사 롤러코스터이며 360도 회전과 6가지의 명곡 중 하나가 랜덤으로 나오면서 신나게 우주 미션을 수행합니다. 이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고 디즈니월드에서 추가 비용을 내고라도 꼭 타야 하는 라이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People of Epcot, Epcoters, Epcotians, citizens of Epcot. Does anyone know what they call themselves? 월드 셀러브레이션은 앱콧의 중심이자 대표적인 라이드 두 가지가 있는 곳입니다. 앱콧의 상징인 골프공같이 생긴 돔 안에서 이루어지는 스페이스쉽 어스를 탈 수 있습니다. 약 15분 동안 교육적인 컨텐츠로 역사 공부로도 좋고 잠시 쉬어가는 라이드로도 좋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라이드로 처음 탑승하시면 좌석 앞에 있는 터치스크린 패널로 몇 가지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 라이드는 석기시대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파크의 대표적인 라이드로 앱콧을 방문하셨다면 꼭 타보셔야 하는 라이드입니다.
라이드 말미의 미래의 나의 생활을 보여주는 짧은 클립이 나옵니다. 이건 내리셔서 큰 화면들의 내 클립을 확인하시고 기념으로 이메일 주소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니 인투 이매지네이션 윗 피그멘트 라이드인데요. 보라색 드래곤인 피그멘트와 상상의 연구소를 방문하여 오감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라이드는 1983년에 처음 선보인 라이드며 웨이트가 상대적으로 항상 적었지만 최근 들어 SNS를 통해 주인공인 피그멘트가 인기가 급부상하면서 다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클럽 쿨은 어트랙션은 아니지만 재미있는 곳이라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코카콜라가 스폰서를 하는 곳인데요. 각국을 대표하는 코카콜라 제품을 무료로 시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국 제품으로는 미닛 메이드, 조이의 애플리치 맛이 있고 러시아에서는 오이 맛 스프라이트, 중국은 사워 플럼 맛이 있습니다. 이 중 이태리의 베벌리라는 음료가 꼭 먹어봐야 하는 음료인데요. 맛있어서는 아니고 하여튼 방문하신다면 꼭 시음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드 네이처에는 더 랜드라는 실내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보트를 타고 온실을 구경할 수 있는 리빙 윗 더 랜드가 있습니다. 이 라이드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이드인데요. 과일과 채소 등 여러 식물들을 재배하고 있는 온실을 둘러보며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라이드입니다. 수경재배나 수직농업 같은 새로운 재배 방법 등을 연구하며 살충제 같은 화학약품 대신에 무당벌레 같은 자연적 천적을 사용하여 재배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아주 교육적인 라이드입니다. 이 온실에서 재배된 야채들은 더 랜드에 있는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온실 곳곳에 히든 미끼들이 많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여기서 추가 비용을 내고 투어를 할 수 있는 비하인드 더 시즈 투어도 있는데요. 이 온실이 어떻게 관리가 되며 어떤 방식으로 수확하는지 등을 설명하는 투어입니다. 더 랜드에는 행글라이딩을 하며 세계를 구경할 수 있는 소린 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라이드는 리프트에 탑승한 후 180도 IMAX 스크린을 통해서 비행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소마다 각기 다른 바람 세기와 향기들로 진짜 비행을 하는 느낌을 줍니다. 라이드들이 그렇듯이 이 어트랙션 역시 좋은 자리가 있는데요. ABC 중 B가 중간이다 보니 화면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니 혹시 자리도 상관 있으신 분은 캐스트 멤버에게 기다리더라도 B에 탑승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바로 옆 건물에는 니모와 친구들 라이드가 있고 이 라이드에서 내리시면 바다 거북이, 돌고래, 상어, 매나티 등을 볼 수 있는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니모 라이드는 조개 모양의 좌석에 타고 천천히 돌면서 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줄거리를 볼 수 있고 중간중간에 진짜 아쿠아리움의 배경으로 영화에 나오는 바다 친구들이 같이 나옵니다. 이 아쿠아리움은 놀랍게도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아쿠아리움이라고 합니다. 여러 바다 친구들이 있는 만큼 구경만 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혹시 앱콘날에 비가 오거나 너무 더울 때는 이 공간으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얼마 전 새로 생긴 어트랙션으로는 모아나의 저니 어브 워터가 있는데요. 자유롭게 걸어다니면서 모아나가 영화에서 물을 다루었던 모습대로 게스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야외 공간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물을 갖고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손을 들어서 물을 올리거나 계속 떨어지는 물이 사람이 지나가면 멈추는 등 모아나가 물을 조정했듯이 게스트들도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어린이들에게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원하면 젖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날씨와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조명을 너무 예쁘게 비추어 낮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방문하실 계획이라면 저녁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공간은 월드 쇼케이스입니다. 앳콧은 매직 킹덤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면적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월드 쇼케이스는 월드 쇼케이스 라군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펼쳐져 있어 이동 거리가 상당합니다. 11가지의 국가를 세계 일주할 수 있는데요. 보통 앳콧의 개장 시간이 9시라면 월드 쇼케이스는 몇몇 라이드와 레스토랑은 제외하고 11시부터 엽니다. 멕시코, 노르웨이, 중국, 독일, 이태리, 미국, 일본, 모로코, 프랑스, 유나이티드 킹덤 그리고 캐나다를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국가들에서는 각 국가를 대표하는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과 기념품 가게 그리고 라이드 또는 국가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피라미드 안을 방문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멕시코 마켓을 연상시키는 공간과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픽사 영화 코코가 인기를 끌면서 멕시코 파빌리온에도 코코 관련 전시들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보트를 타고 도날드와 친구들이 멕시코 구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영상은 조금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방문할 때마다 재밌게 타는 라이드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옆에는 노르웨이가 있는데요. 여기는 월드 쇼케이스 중에서도 웨이트가 길고 인기가 좋은 프로즌 에버 애프터 라이드가 있습니다. 파크 오픈과 함께 여는 라이드로 많은 사람들이 롭드랍을 하기도 하는데요. 겨울 왕국의 스토리를 배를 타고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다운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웬만하면 금방 고쳐지는 것 같으니 계속 앱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라이드는 물속에서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는 미니 후룸 라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보트이다 보니 자리에 따라 조금은 젖을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들의 겨울왕국 명곡들을 메들리로 들을 수 있어 겨울왕국의 팬이라면 한 번쯤 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국에는 라이드는 없지만 360도 서라운드 극장에서 중국을 소개하는 영상과 기념품 가게가 있습니다. 이 상점에는 미국의 국민 감자칩 브랜드인 레이즈칩의 중국 버전 맛들이 역수입되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명한 캐러멜 가게가 있는데요. 이 가게 앞은 워더스 광고 로케이션으로도 유명합니다.
여러 가지 카라멜 종류의 디저트와 카라멜 팝콘이 epcot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스낵 중 하나입니다. 앞에 있는 맥주 가게도 많은 사람들이 맥주 한 잔 마시러 오기도 합니다. 독일에는 미니어처 기차 세트가 있는데 움직이는 기차들과 모형집과 사람들을 자세히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태리는 여러 군데 레스토랑과 젤라또 카트가 있습니다. 트레비 분수를 재현해 놓은 넵툰 분수는 포토 스팟으로도 유명하고 이 분수에 동전도 던져 소원을 비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극장에서 미국의 역사와 현재를 짧은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엔 미츠코시 백화점이 있으며 일본 카와이 문화에 대한 작은 미술 전시관이 있어 잠시 쉬어가면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상점에는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지브리 관련 굿즈, 뷰티 제품, 간식 등이 있으며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양식 진주가 들어있는 굴을 랜덤으로 뽑아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모로코는 야외 시장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프랑스는 노르웨이의 프로즌 라이드와 더불어 가장 인기 있는 레미의 라따뚜이 어드벤처 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라이드 역시 파크 오픈과 함께 여는데요. 웨이트 시간이 매우 길어 로프 드랍이나 라이트닝 레인 멀티패스로 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교적 최신 라이드며 영화 라따뚜이의 주인공 주인 레미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여정을 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보실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고 크레페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그리고 빵집이 매우 유명합니다. 특히 이 빵집은 epcot의 개장 시간과 함께 열어서 아침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유나이티드 킹덤은 영국의 퍼브 같은 술집 레스토랑과 여러 가지의 기념품 샵들이 있습니다. 또한 차의 나라답게 트와이닝 티의 제품 등 비스켓이나 런던의 지하철 관련 굿즈 등이 있습니다. 스포츠맨스 샵에는 주로 스포츠 관련 제품들, 특히 축구의 종조국답게 유나이티드 킹덤에 속해 있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축구 관련 유니폼 등을 팝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360도 서클 비전으로 캐나다에 대한 소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메이플 팝콘이 독일의 카라멜 팝콘과 더불어 맛있으니 독일에서 못 드셔보셨다면 캐나다 팝콘을 사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캐나다는 현재 공사 중이며 디즈니에서 아직 공식 발표는 없으나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월드 쇼케이스 라군에는 보트도 있는데요. 캐나다와 모로코를 배를 타고 오갈 수 있습니다.
운행 시간은 아침 11시부터 저녁 7시 15분 정도까지입니다. 월드 쇼케이스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키드콧이라는 액티비티가 있는데요. 지플락에서 스폰서를 하고 나라마다 스테이션들을 방문하여 스티커나 엽서를 받을 수 있고 다 모으면 대망의 완성 엽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덕테일스 월드 쇼케이스 어드벤처가 있는데요. 7군데의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미션을 수행하면 마법 같은 요술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미션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군데의 월드를 꼭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면 조금은 힘들 수도 있으니 시작하시기 전에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월드 쇼케이스에서는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는 것이 챌린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는 와인이나 샴페인, 유나이트 킹덤과 독일에서는 맥주, 멕시코에서는 마가리따, 일본에서는 사케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주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앳콧은 저녁마다 루미너스, 더 심포니 오브 어스, 불꽃놀이 쇼가 펼쳐지는데요. 월드 쇼케이스 라군이 보이는 곳이라면 볼 수 있어 미리 자리 잡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명당 자리는 일본, 미국 그리고 이태리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불꽃놀이 뒤로 앳콧의 상징인 공이 보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너무 예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앳콧은 페스티벌로도 유명한데요. 거의 1년 내내 계절마다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1월에서 2월은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오브 아츠, 3월에서 5월은 인터내셔널 플라워 앤 가든 페스티벌, 8월에서 11월은 인터내셔널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오브 할리데이즈가 있습니다. 이 페스티벌들 때는 야외 공연이나 전시, 그리고 새로운 푸드 부스들이 팝업 형식으로 열리는데요. 다양한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이 기간에 맞춰서 오는 방문객과 로컬들도 많습니다. 그런 만큼 될 수 있다면 첫날과 첫 번째 주말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생긴 커뮤니티 코어 공간에서 많은 액티비티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앳콧은 크기에 비해 라이드 수가 다른 파크 대비 적은데요. 성수기가 아닌 이상 라이닝 레인 멀티패스를 꼭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이닝 레인 멀티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라이드는 레미의 라따뚜이 어드벤처와 프로즌 에버 애프터, 테스트 트랙, 그리고 소린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시간을 보내며 별 기다림 없이 라이드하고 싶으신 분들은 라이닝 레인 멀티패스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탈 수 있는 라이드가 비교적 적은 만큼 가격도 다른 파크에 비해 싸기 때문에 만약 구입하신다면 시간 절약이 꽤 될 것 같습니다. 앳콧의 유일한 라이닝 레인 싱글 패스 라이드인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코즈믹 리와인드는 무작정 줄을 설 수는 없고 버추얼 큐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타시고 싶으신 분은 아침 7시 또는 1시에 디즈니 앱으로 줄을 서시고 만약 못 구하셨다면 라이닝 레인 싱글 패스를 구입해야지만 탈 수 있습니다. 앳콧은 최근에 들어 가장 많은 레노베이션을 거친 파크인데요. 몇 년 동안은 공사 가림막들이 사방에 펼쳐졌었는데 지금은 다 완성되어서 방문하시기 제일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비록 테스트 트랙은 레노베이션에 돌입했지만 2025년에 다시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동안은 세계를 걸어다니며 즐기면 되실 것 같습니다.
եպ콧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특유의 եպ콧의 느낌이 강해 라이드를 꼭 안 타더라도 얼마든지 즐기실 수 있고 실내 공간도 많아서 비가 오거나 더위가 심할 때도 쉬어가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내 파크 중 다이닝의 종류와 맛집도 가장 많아 점심이나 저녁을 레스토랑에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에 եպ콧 다이닝에 대한 영상도 따로 만들 테니 그것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디즈니 여행 플래닝 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디즈니언 이팟 인스타그램으로 물어봐 주세요.